앞서 들으신 대로 미얀마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미얀마 국민들은 민주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연대와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절한 호소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미얀마의 봄을 위해 연대와 지지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치권과 광주 시민사회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회에서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활발하게 지지의 목소리를 내고 계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 발족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반대와 민주화 지지 광주연대 이기봉 집행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현재 미얀마 군부의 유혈 진압의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민주진영에서는 내전이란 단어까지 꺼내기도 하고 있는데요. 두 분께서는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80년 5월 광주가 지금 미얀마에서 지금 다시 재현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폭력이 아주 좀 심각하게 좀 진행되고 있어서 이대로 방관해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가 신속하게 좀 개입하고 더 이상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 광주에 300여 분 미얀마 분들이 계신다고 해요. 고국 상황 때문에 되게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상심이 크실 텐데요. 전 세계가 어쨌든 힘을 이렇게 합하고 있는 중이니까 먼저 힘내시란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Everything will be okay 뭐 이런 이제 구호가 되게 널리 퍼졌는데요. will be가 아니고 must be가 돼서 반드시 미얀마의 모든 상황이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미얀마 대사관 앞에 열린 미얀마 시민단체와의 공동 기자회견에도 참석하셨죠? 네네. 네,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 제가 이제 광주 출신이라서 저를 불러서 연대사도 하게 하고 같이 하자고 그래서 다녀왔는데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선 그 상황이 조금 전에 이 지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광주하고 너무 비슷해서 광주분들이 되게 지금 이전에 그 트라우마 같은 게 살아나서 안타깝게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 특히 그 중에서도 고립이 되게 좀 큰 문제다. 그래서 세계 시민사회가 연대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한다. 그리고 이제 그 대사관과 미얀마 그 군부를 향해서는 당장 이걸 좀 멈춰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거기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미얀마의 지금의 상황을 좀 타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자. 그리고 미얀마의 그 민주화 운동하는 단체들과 연대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 네, 이기봉 집행위원장님께서는 광주 시민사회를 조직하고 계시고 계시잖아요. 지금요. 광주 시민사회에서는 미얀마를 위해서 어떻게 지금 활동하고 계신가요? 지금 광주 시민사회에서는 미얀마를 돕자 이런 취지로 지금 여러 시민단체 또 개인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미얀마와 연대하는 건 기구를 좀 만들고요. 문화예술인들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그런 미얀마를 알리는 그런 활동들을 집중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국회와 시민사회의 움직임을 정부도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정부도 여러 가지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3개 분야 대응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 민 의원님께서 한번 소개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어쨌든 좀 주도를 좀 하고 있고 유엔에서는 결의안이 러시아하고 중국의 반대로 채택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 정부가 이제 조금 독자적인 그런 제재랄까 이런 걸 좀 하고 나섰는데요. 3가지입니다. 첫째는 미얀마 측과 국방 및 치안 분야 신규 교류나 협력은 중단하겠다. 그건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미얀마에 군용 물자 수출을 허용하지 않고 산업용 물자라고 하더라도 엄격하게 심사를 하겠다. 그리고 3번째는 미얀마에 대한 개발 협력을 재검토하겠다. 다만 이제 미얀마 시민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 내지는
인도적인 사업은 계속 좀 해나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정도로 지금 정부가 대응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예. 네, 이게 이제 아시아 국가에서는 최초라고 하는데 이기봉 집행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정부가 내놓은 이런 대책, 미얀마 문제 해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신가요? 우리 정부가 좀 신속하게 발빠른 조치를 했다고 봅니다. 실은 정부가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에는 실은 그 입장을 밝히기가 상당히 쉽지도 않고 또 다른 나라에 의해서 보듯이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 그 시민사회 또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가 아주 컸기 때문에 이런 걸 반영해서 발빠른 조치를 했다 보고요. 이 부분이 얼마나 이제 큰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나라들이 이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어떤 신중하게 입장 표명을 좀 유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어떤 상당한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정부의 이런 제재안은 국회에서 얼마 전에 이제 결의안도 예, 통과시켰잖아요. 이런 것도 많이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2월 26일이죠. 그때 이제 본회의에서 외통위가 여러분들이 이제 결의안을 냈고 그걸 대안을 만들어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 이런 걸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투표에 참여한 그 국회의원이 257명이었는데 1명 기권하고 256명이 가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내용이 되게 크게 한 4가지 정도 되는데요. 하나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이런 규정을 하고 그리고 그 지금 관계된 그 구금된 주요 인사들 석방 촉구하고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의지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 부분인데요. 지금 한 3,500여 명 우리 교민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 의원 우리 교민들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라 이런 촉구하고 이런 것들이 담겨 있었는데 되게 국회 결의안이라고 하는 게 통과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여야가 합의해서 이렇게 뭐 한 명 기권하고 모두가 찬성하는 이런 결의안이 좀 쉽지 않은데 아주 빨리 그리고 힘을 합해서 했다는 그런 점에서 저는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상당히 국회에서도 노력하고 계시는데 특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을 포함해서 72분의 의원께서 유엔에 발의를 서한도 보내. 유엔에도 저희들이 네. 그 이제 서한을 보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 촛불 정부라고 하는 걸 강조를 했고요. 저희 강령의 내용들을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유엔 안보리가 이 문제를 반드시 좀 해결을 해라. 그래서 미얀마 시민들하고 세계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어떤 지지를 좀 표현을 해달라 이렇게 했고 특히 유엔 안보리가 이런 경우에 행동을 하고 나서지 않으면 전 세계 그 군부 쿠데타를 기도하는 이런 집단들에게 이 민주주의와 국제적 질서를 지켜가려는 의지가 좀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안보리가 좀 세게 좀 나서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뭐 지금 적극적으로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의지 표명 분명하게 했습니다. 네, 유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앞서 서모토 공동대표도 유엔에서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셨는데 유엔 역할 어떻게 보신가요? 지금 유엔에서 특히 이제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결의안 채택에는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이제 반대해서 거기까지 가지 못했는데 국제사회가 이 독재 정치, 특히 이제 쿠데타로 헌정 질서를 파괴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백 명의 지금 미얀마인들이 죽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방관하게 될 경우 우리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미얀마는 최근에 보니까 지금 15개 소수 민족들도 있지 않습니까? 있고 거기에 각각 반군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 평화협정 이렇게 해서 상당히 평화가 유지가 돼 왔었는데 이게 지금 방치가 되면 좀 내전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또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반군에 좀 가입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또 그런 얘기도 들려요. 그래서 국제사회가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어떤 그 미얀마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하고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조금 합작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6개 정도가 한국 기업인 네.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유착 관계도 끊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거기 그 시 현장에서 한국산 체류탄이 시전함에 쓰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확인해 봤더니 2015년 이후에는 우리 체류탄을 미얀마 수출한 게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오해가 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작년 9월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기업에 한 400개 이상이 진출해 있습니다. 미얀마에. 주요 업종은 주로 제조업이 많고 금융보험 이런 쪽이 같이 가 있는데 10개 군부의 주요 기업 중에 6개가 지금 한국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아마 좀 관심을 받는 게 2개인가 봐요. 둘 다 포스코하고 관련돼 있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거는 미얀마의 가스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게 수입이 아주 괜찮은가 봐요. 연간 뭐 3천억 정도 이익을 내는 그런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강판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그게 이제 포스코 미얀마 CNC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군부 자금줄인 그 미얀마 이코노믹 홀딩스라고 하는 데가 지분을 30%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군부에게 압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 기업이 거기 이제 어떤 제재 수단 내지는 협력을 이렇게 거부하는, 그래서 군부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이런 게 되려면 좀 옥석을 좀 잘 가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민생과 연결돼 있는 것들이 있고, 어떤 거는 군부의 자금줄이 될 수도 있는 게 있으니까 이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를 잘 봐서 구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아마 외교부에서는 그런 걸 준비하는가 봅니다. 이 투자 가이드라인 같은 걸 좀 만들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 개별 기업들이 아무래도 판단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런 협력 관계를요. 지금 저희들이 이런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지금 군부하고 합작하고 있는 기업의 거의 절반을 좀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수익금들이 미얀마 시민들을 이렇게 학살하고 또 무기를 조달하는 그런 비용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 이런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그런 유착 관계가 있다면 반드시 끊어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포스코는 우리나라를 또 대표하는 기업이고 또 공적 자금이 많이 투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다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지금 그 CPRH라고 연방의회 대표위원회 미얀마에 거기에서 미얀마 내에 에너지 관련 해외 기업들에게 수익금을 좀 지급하지 말고 잠시 중단해라 이런 요구도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시민사회 요구만이 아니고 미얀마에서도 직접적인 이런 요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CRPH를 합법정부로 인정해달라 이런 요구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체코 같은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합법정부로 CRPH를 인정을 했는데요. 이 연방의회 대표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거냐, 합법정부로 인정할 거냐, 이 부분은 조금 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감정적으로는, 정서적으로는 그냥 쉬운 문제인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 했을 때 이 주변의 국제적인 흐름과 비춰서 혹시 좀 어긋나거나, 특히 그 미얀마 주변의 아시안 국가들 있잖아요. 이쪽하고 외교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그냥 결단을 해서 확 인정 이렇게 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 흐름을 좀 보면서 보폭을 좀 맞춰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네, 시민사회는 그런 외교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민감한 문제보다는 가장 원론적이고 또 미얀마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요구를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런 이제 미얀마 시민들의 그런 목소리 또 미얀마의 어떤 그 CPRH하고의 그런 소통 이런 분들은 시민사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이런 목소리가 국제사회에 좀 더 널리 알려지도록
또 우리 정부가 이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 그 시민사회가 더 적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런 정부와 국회가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은 지금 그 시민사회에서는 국제사회에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미얀마의 소식은 계속 외신을 통해서 하루 이틀 사이로 해서 계속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미얀마를 지지하는 그런 우리의 소식, 우리의 활동들은 제대로 좀 전달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이 활동을 하는 건 미얀마를 돕고 연대 손길을 내밀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활동들도 미얀마에 계속 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미얀마의 소식 못지않게 우리의 소식을 알리는 그런 노력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 알리는 것들은 뭐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밖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게 가장 효과적인 거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활동들, 또 성명서, 또 다양한 그 문화예술 행동들 이런 부분들이 알려져서 그분들에게 좀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고요. 또 모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함께 하고 있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시민들의 열기가 아주 뜨거워서 상당 부분 큰 힘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이고 군부가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쉽게 들어갈 수도 없고 전달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이런데 어떻습니까? 혹시 시민사회에서 뭔가 도움을 더 구체화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 미얀마 군부가 은행권을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려움도 있고요. 또 하나는 미얀마에서 공무원들이 참 불복종 운동을 하고 있어요. 불복종 운동을 하고 있고 그중에 이제 은행도 이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모금을 해서 지금 당장 보내는 건 쉽지 않고요. 또 설령 보낼 수 있다 하더라도 찾을 수 있는 돈이 1회당 인출 금액이 약 우리나라 돈으로 약 2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철저히 제한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찾게 되면 그 사람이 신원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또 이게 그 수배 대상이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쉬운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모금을 다른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미얀마의 민주화운동을 지원하고 또 그분들이 많이 다쳤잖아요. 다쳤기 때문에 부상자를 치료하는 그런 노력들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미얀마에서 오신 분들을 이제 만났더니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얀마 공무원들이 이제 현재 불복종 운동을 하고 있는데 미얀마 그런 공무원의 불복종 운동을 한국의 공무원들이 네. 그리고 미얀마 의료진들이 지금 그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그 도움은 한국의 의료진들이 또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그 미얀마 기자들이 취재할 수 있도록 또 한국의 기자들이 돕는 또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미얀마의 교사들을 한국의 교사들이 돕는 이런 각각 서로가 그 비슷한 그런 곳에서 서로 돕고 보호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의미 있고 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의원님 몇 분이 미얀마 현지를 방문하려고 계획 세우고 계시죠? 이런 활동도 현지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네, 두 준비하고 가지입니다.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교민들의 안전을 좀 살피려고 하는 그런 건데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이제 의원님들 한 연합의원 모여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고 연대 표명을 했을 그때 야 그러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현지를 좀 가보는 게 좋겠다. 그 의회 대표선을 가지고 가면 아무래도 뭐 좀 거기에 좀 압력이 좀 되지 않겠느냐. 혹시 거기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공항까지라도 가서 좀 의사표명을 하고 오자 이렇게 이제 의견을 모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당시 이제 그 유엔 한국 대사 아니죠 미얀마 한국 대사는 되게 나는 직업 외교관이다. 그래서 이쪽 저쪽에 어느 쪽에 서 있다는 것을 표명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 방문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반응이 있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쯤 되면 다음 주 초가 되면 성사 여부를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된다면 지금 저희들이 한 4명 정도가 지금 가려고 그러는데요. 그런 게 이루어지면 그래도 조금 그 압박은 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저희 교민들이 안전하게 좀 지낼 수 있도록 저희도 지금 미얀마 그 한국에 있는 미얀마 분들에게 그 학업이나 무슨 이 민생 그 생활이나 이런 게 불편하지 않도록 되게 여러 가지 대응책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그쪽에다가 한국 교민들 좀 안전을 좀 보장을 하도록 그렇게 좀 촉구를 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혹시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국회처럼 미얀마 현지를 방문해 보실 계획은? 뭐 저희들도 뭐 의료진 그리고 뭐 생활 필수품 이런 것들을 그 좀 구입해서 방문하고 싶은데 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외교적으로 좀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저희들이 계속 그쪽에 있는 그 활동가들 그리고 열심히 이제 그 민주화운동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하고는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민간 차원에서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은 한국에 있는 미얀마인들이 꽤 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연결 루트를 찾고 좀 지원하는 방식들을 좀 찾고 있습니다. 미얀마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미얀마 분들이 도움을 절실하게 호소할수록 우리 시민사회, 광주사회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활동 펼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현재는 도청 앞에서 저희들이 미얀마의 상황을 알리는 그런 사진과 그림과 뭐 응원판을 좀 설치해서 좀 하고 있는데 뭐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작가들 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그것을 하고요. 또 추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저희들이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또 미얀마에서 지금 그 한국에 와서 광주에 살고 계신 그런 분들이 매주 일요일에 그 터미널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도 저희들이 참여해서 함께 결합해서 좀 하고 있고요. 또 3월 27일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인데요. 이때는 전국적으로 미얀마 공동행동의 날을 정해서 서울과 대전, 광주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에서 한 10여 개 이상의 곳에서 공동행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도 3월 27일 공동행동 때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또 관심을 보이고 그 힘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국회에서 더 열심히 더 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사실 제가 오늘 여기 나오기 전에 외교부에 지금 어떤 입장인가 하고 좀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그 정부가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 과정에 기여하겠다 이 의지는 분명한데 이 수단을 어떻게 구사할 것인지 이거는 되게 구체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 상황은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민 안전을 우선하면서 이 방안들을 좀 모색해보겠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인데요. 국회 입장에서는 이제 정부가 또는 기업들이 정부의 뒷받침을 받는 그런 상황을 미얀마 시민들 그러니까 그 군부에 혹시 유리하지 않도록 하는 군부의 그 힘을 싣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가면 시민사회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간 외교 그다음에 연대 활동을 좀 펼치고 국제사회가 여기에 관심을 갖도록 호소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이 갖는 의미는 분명하잖아요.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민주주의다. 인권이다. 이런 문제이고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 광주의 5월 광주정신과 바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도움이 어떤 것이고 연대가 어떤 것인지 그 고민을 좀 함께 해나가야겠다 싶습니다. 네, 고립된 미얀마 국민들이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두 분 모시고 오늘 자세히 말씀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미얀마의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광주 MBC 시사본색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알찬 시사의 본질을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